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또 우리가 법률행위의 대리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본서는 246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교재는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자, 핵심 교재, 역시 위주로 보십니다. 자, 핵심 교재 46페이지입니다. 자, 법률행위 대리 상단에, 자, 대리권 일반하고 나오죠? 타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거나, 여기서 우리가 이 타인이라는 개념이, 타인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리하면 이렇게 삼면관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조금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다시. 자, 대리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병을 이제 상대방, 이렇게 이제. 그래서 대리는 항상 이 삼면관계라 그러는데요. 이 삼면관계를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본인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을이 타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타인이,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 했는데, 이제 잠시 후에 분설이 지금 차례대로 다 나오는데, 여기서 표시하여서 끊어보십시오. 일단 탁 이렇게 끊어보면 여기까지를 뭐라 하냐면 현명주의라 그래요. 예? 대리인이 곧 나옵니다. 곧 하나하나 차례대로 나오는데,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뭐 해야 돼?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자, 잠시 후에 현명주의에 대한 내용 다시 정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현명주의.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법률행위를 하거나, 그런데 하거나,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이렇게 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적극대리, 능동대리라고. 다른 말로 적극대리, 그러니까 능동대리라 그러고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 하거나 해서 끊어보면 이것을 능동대리.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여 하면, 이건, 자, 이것은 능동대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수동대리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수동대리. 그 효과가, 자, 마지막에 밑줄.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그 마지막 결론 있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슨 대리를 하냐면 직접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대리. 그래서 직접 대리는 간접 대리라는 개념과 서로 대되는 건데, 간접 대리는 주로 이제 상법에서 논의됩니다. 민법이 아니라 상법에서. 그러니까 위탁 판매상과 같은 이런 존재를 우리가 간접 대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간접 대리와 직접 대리 차이점에 대해서는 출제될 가능성 없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자, 다시 방금 이 대리의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분해를 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죠. 자, 대리란 것이 어떤 개념이냐. 이 타인이 했을 때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여, 이것을 뭘 한다고요? 현명주의, 이름을 밝힌다. 그래서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하면 뭐라고요? 능동대리라 그러고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그러면 뭘 한다고요? 수동대리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행위의 효과가, 자,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일단 행위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대리를 한다고요? 직접 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대리인 보고 내 땅을 좀 팔아주시오 하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리인이 적절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갑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대리행위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소리는 본인이 직접 매도인이 되고 상대방이 직접 매수인이 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설사 갑과 병이 직접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꼭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을 내려가 보면 대리의 허용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리의 허용 범위는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법률행위들이 있었어요. 매매도 있죠. 임대차도 있죠. 뭐 고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인정이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출제가 가끔 될 때는 뭐가 나오냐면 대리가 허용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법률행위에 인정이 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 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묻는다니까. 그러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 자, 가족법상 신분행위. 자, 여러분 신분행위에 밑줄을 쳐도 되고요. 자, 밑줄 치시죠. 신분행위. 자,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 이런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본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신분행위를 할 수가 없다. 네? 여러분, 제가 그랬죠. 본인과 대리인이요, 갑과 을이 아주 친한 친구 사이다 하자고요. 아주 절친입니다, 둘이. 네? 근데 이 갑이 병녀라는 여성과 혼인을 할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을 좀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야, 내 너한테 대리권 줄 테니까 네가 의사결정해. 그럼 네가 의사결정하고 혼인을 할지 말지 의사결정하면 내가 그 효과 받을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가족법상 신분행위는 본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법적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신분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하면요, 그건 언제나 스스로 책임져야 돼. 예? 불법행위 효과까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불법행위는 행위자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결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행위는요, 이런 행위들을 사실행위라 합니다. 자, 이런 정도만 사실행위 밑에다가 가볍게 써주세요. 네, 물권법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어떤 용어냐면, 선점이라고 있어요. 무주물 선점이라고 있고요. 매장물 발견, 다 물권법에서 설명됩니다, 여러분. 발견.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예, 이런 것들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실행위라 그럽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그러니까 유실물을 습득했다. 그다음에 매장물을 발견했다.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다. 이건 무주물 선점이다, 그죠? 그랬는데 등산 가다가 산삼을 한 뿌리 캤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무주물 선점이다. 그래서 물권법에서 공부하는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행위라 그래요. 이건 의사표시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물건을 발견했는데 그게 의사표시가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행위인데 이건 대리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가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준법률행위는 가로 속에 있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조금 여러분이 귀찮지만은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준법률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것 있죠? 자, 그 밑에 의사의 통지 밑에 자, 가볍게 밑줄 치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써주시냐면 무엇의 최고. 제가 쓴 것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자, 라면 줄 딱 해가지고 네, 최고. 그 다음에 무엇의 거절 이렇게 나오면 뭐다?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있죠? 여기다가 밑줄 또 쳐가지고요. 관념의 통지 밑에는, 자, 관념의 통지는, 자, 어떤 것들을 말하냐? 무엇의 통지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민법 공부를 해 나가면서 가끔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언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고요. 무엇의 통지, 무엇의 승인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뭐다?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겁니다. 관념의 통지.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짚어보시죠. 예를 들면요,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에 대한 최고. 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예? 여기 최고.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자, 역시 의사의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자, 우리 사단법인에서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뭡니까? 관념의 통지.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자의 요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채권자의 채무 인수자에 대한 승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앞에 뭐라고 이렇게 수식이 붙으면서 통지, 승인으로 끝나면 관념의 통지로 보면 되고요.